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해도 되는 건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이 변수에 뭔가 좀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필요할지 절대 전략에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TV입니다. 네, 오늘 장 양쪽 모두 다 상승 마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네, 오늘 장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미크론이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오미크론 오늘 결국 최근 시장이 나빴던 부분도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나오면서 제2의 팬데믹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본다면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약해지면서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그와 비슷한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오미크론이라는 악재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더 뒤로 나아갔을 때는 지금 뭐 델타 변이가 끝물이었을 때랑 비슷한 위드 코로나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고 여행 관련주도 올랐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조금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8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이 4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었다기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의 재료들의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쏠렸다. 그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띄는 변화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됐던 바이오 업종이 이제 연이은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뭐 진양제약, CTC 바이오, 영진약품,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하고 별개로 코로나 백신하고도 별개로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하고 있던 기술들이 이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그 효용성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 부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으로 인해서 임상 자체들이 바이오 업체들한테 밀려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선 정책수가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그 전까지는 어제만 하더라도 뭐 서현 탑메탈이라든지 뭐 윤석열 관련주, 오리엔탈 전공 같은 그 이재명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인맥 관련주가 좀 올랐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이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기반의 코로나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1호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1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것들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냈고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KG 모빌리언스가 메타버스 사업 모델로 변화한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 외에 B2M 같은 경우에도 그 뭐 AI 기반의 메타버스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다시 환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메타버스가 끝난 건가 아닌 건가. 그렇게 뭔가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길래 이 부분도 궁금했는데 안 끝났다. 이렇게 또 보시네요. 내일장의 주요 증시 일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내일장 증시 일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앱이 이제 심사 신청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뭐 SNS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있던 SNS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까지 포함되는 최근에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들이 다 집합된 테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근데 이것이 실제로 될 것이냐, 실제로 서비스가 오픈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앱 심사 신청을 넣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진행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AI 서밋 서울 2021이 개최됩니다. 양일간 이틀 동안 개최가 되고요. 오늘 그러니까 8일하고 이제 9일이네요. 8일, 9일 양일간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제 AI 관련된 뭐 전문 연사들이라든지 뭐 참가자들이 나와서 그 메타버스와 AI에 대해서 좀 다루겠다라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꾸준하게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내일 개최가 됩니다. 이 중국 경제 공작회의라는 것은 앞으로 내년이죠. 내년도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정해진 수치가 내년 3월 전인대 전체 회의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것이 굉장히 큰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장에 이제 훈풍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키워드가 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내일 중요한 점은 어떤 게 될까요? 네, 내일장 포인트로는 아까 뭐 체크 포인트, 오늘 내일장 이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싸이월드가 투자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 이제 어찌됐건 간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싸이월드라는 것이 뭐 현실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여기에서 존재하는 관련주들이 실제로 저희에게 수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어찌됐건 간에 메타버스, NFT라는 중요한 이제 메가 트렌드들을 담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오히려 하는 시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조금 주저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앱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 받은 이후에 오히려 그 시점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AI 서밋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RBW랑 마인드맵 상장을 놓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가 이제 더 RBW보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AI 관련주라는 것은 메타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AI 관련주가 이제 그동안은 시장이 조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번 AI 서밋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수급이 붙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5 파스페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6시에 개최를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메타버스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괜찮은 흐름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K-팝, K-문화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한테도 시장에서 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기초도 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IT나 제약바이오보다는 기존에 좀 이슈가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략도 그럼 그쪽으로 세우고 계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네, 알려주세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계세요? 오늘 제가 잡은 전략은 주식시장에서 빨간불은 건너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많이 쏠렸다는 말이거든요. 시장의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빨간불은 건너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편으로 딱 기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됐던 가격 메리트 발생한 종목뿐 아니라 고공행진을 펼치던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권 내에 놓으시고요. 이쪽에서 또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딱 이렇게 관심에서 배제해 두시면은 또 그 종목군들이 오를 때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이 변화무쌍합니다. 내일장은 어떨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특강 진행되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제스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활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